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영준 세무사님과 함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들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연자들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절세 팁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뒷번호 6072님의 사연입니다. 40대 직장인입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프로님께서 어떻게 해답을 주실 건지 화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소유, 취득과 증여세. 네, 먼저 매입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해법 주시죠. 네, 문자 내용을 보면 공동명의를 하시는데 그 이외에 고려하실 사항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일단 공동명의의 경우 고려하실 사항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비해 현재 공동명의를 하실 때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세금 절약 효과도 있으면서 기타 등등의 효과를 원해서 공동명의를 하시는데요. 공동명의 하실 때 취득세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절세 효과, 취득세의 절세 효과는 따로 없다는 점 설명드리며 절세 효과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려하실 사항의 세금은 증여세가 있겠습니다. 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만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주택을 취득하는데 갑자기 증여세가 나오니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왜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분이 전업주부시라고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업주부라고 하시면 경제활동을 따로 안 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하시더라도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전업주부라고 하시면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에서 시청자분께서나 앵커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분과 배우자분이 주택을 구입하십니다. 이때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분율을 제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라고 가정을 할게요. 설명 편의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법은 이거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먼저 소득 있는 남편이 주택을 100% 취득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자신의 지분 중 50%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증여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편의 100% 소유 중에서 50%를 무상으로 취득한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증여가 발생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를 안 하시거나 일부러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세무서는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한번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세를 세무서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때문입니다. 배우자분은 일단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으니 계속 소득이 없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분이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더라도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때문에 증여세는 당연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의 주택에 대한 경우 금액을 알아봐야 되겠죠. 주택의 경우 일단 배우자분이 40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대일 경우 가구주와 가구주냐 비가구주냐에 따라 가구주는 3억, 비가구주는 1억 5천이 그 조사 대상 기준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당연히 자금 출처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여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 증여세의 문제는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우자분이 자금을 조달한 원인, 자금 어디서 조달했는지 설명을 한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분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 방법 중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대출이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대출을 받으셔서 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은 자금을 소명을 한 거죠. 그 금액만큼 주택가액 중 대출 금액이 차감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완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자 간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 공제가 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공제와 이 대출, 자금 조달하는 방법까지 고려하셔서 공동명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볼게요. 4531님의 사연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가 6억까지 가능해서 전세를 놓고 있는데 3억짜리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있어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3주택 보유자라서 세금이 정말 많을 거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화면을 통해서 프로님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피하는 방법. 네, 부담부 증여 때문에 세금이 정말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사연자분입니다. 이분께는 어떻게 해법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는 일반 증여와 양도가 같이 동시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양도는 채무 상환 의무를 이전하셨기 때문에 양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부담부 증여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가 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증여자가 누구냐, 수증자가 누구냐, 부채 비율을 얼마나 설정하느냐,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지만 절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문자 주신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부담부 증여인 경우와 일반적 증여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두 가지로 나뉘겠죠. 양도와 증여로 나뉘게 됩니다. 이 양도는 보증금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되시고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주택가액이 3억이고 보증금은 안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대략 보증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증여이기 때문에 6억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억에서 6억만 빼도 어차피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니까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일반적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증여는 주택가액 3억에 보증금이 없으니까 일반적 증여가 되겠죠. 그 보증금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요. 증여 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마이너스 3억이 나오죠. 따라서 이 또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증여세는 같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만큼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 부담부 증여가 보증금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상환한 다음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 부담부 증여는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보증금 때문에 이 보증금이 부채죠. 이 보증금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상환을 하고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한다면 부채는 없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증금을 상환하는 거가 제3자에게 상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세입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쓰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괜찮긴 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부담부 증여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받은 사람과 보증금을 갚을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실 겁니다. 하지만 증여 후 보증금을 갚을 분은 배우자분이 되세요. 이 차이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가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받은 사람과 갚을 사람이 같게 된다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분을 갖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남편분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주택을 이전하는데요. 주택을 이전하면서 보증금, 자신이 받은 보증금도 같이 이전을 하신다면 배우자분이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되고요. 앞으로 보증금을 상환하실 분도 배우자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을 같이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전을 한다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근거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부담부 증여를 회피하여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보증금을 잠깐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면 이것은 탈세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이 반드시 남편이 배우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지 부담부 증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1394님의 사연이에요.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분양권 전매 기간이 풀리자마자 분양권을 가족에게 양도했다고 하십니다. 양도가액은 계약금과 동일하게 했고 대금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이럴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프로님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네,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금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분양권에 대한 매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분양권입니다. 일단 분양권은 지금 문자 주신 분의 내용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양도세. 양도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양도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양도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 프리미엄만큼이 양도 차익이 발생되겠죠. 최소 이만큼 분양권 프리미엄만큼의 양도 차익이 발생되고 그 차익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분양권의 계약금과 양도가를 동일하게 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에 따라 양도세도 발생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세법은 양도가와 계약금이 같다고 해서 양도 차익이 안 나온다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즉 세법에서는 지금 가족분에게 양도하셨으니까 이 가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이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를 한다면 이 실제 양도가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세, 즉 분양권의 시세와 시가로 그 양도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가족에게 싸게 팔 수는 있지만 너무 싸게 팔면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저히 싸게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 편의상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법에서는 정확한 문구로 말씀드리면 현저히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워낙 어려워지고요. 내용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사연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서울전화 2128-8505번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영준 세무사님께서 조금 뒤에 뵙게 되는 김민혜 프로님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 8월 21일 김민혜 소장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의 절세 팁과 부자들이 사는 부동산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화요일 오후 2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서 소장님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할 테니 많은 시청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부자들은 어디에 사는지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영준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영준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포인트 레슨 2부에서는 김민혜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문자로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05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포인트 필살기 2개 추천 매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상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곳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나 부동산 상담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상담뿐만 아니라 핫한 매물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AM 리더스의 김민혜 프로님 모셨습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AM 리더스 김민혜 소장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많이 연락 주시고요. 고민 상담 후에는 알짜 물건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투자할 때는 임대인보다 임차인 입장에서 물건을 선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물건 곧 준비를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이라니까 저도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시만요.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AM 리더스의 김민혜 프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9122님의 사연이에요.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구의 아파트를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프로님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거주라면 추천. 네,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투자 목적은 조금 아쉬운 곳인가요?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항동지구는요, 이 서울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천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동지구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항동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서울 지금 평균 분양가가 2,20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는 1,300만 원대. 이 공공택지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1,3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죠. 그리고 택지지구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에 기반 시설들도 모두 새 거.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녹지 공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천왕산이라든지 뭐 수목원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잘 갖추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도 가격입니다. 지금 방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격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 분양가가 2,200만 원인데 1,300만 원대에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위치가 좋고 도심 안쪽에 있다면 이 가격에 분양가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항동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여기랑 상당히 거리가 다 멉니다. 그래서 제가 집값이 오를 때는 항상 역세권과 그리고 회사 업무단지, 이 회사 접근성을 항상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세권이 아니죠. 그리고 이 지하철이 멀다 보니까 이 회사 접근성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주택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그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싸다는 뭐 장점이 가장 크지만 결국엔 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셔서 나는 실거주다. 아니다, 나는 투자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 더 크시다면 서울 새 아파트인데 저렴한 가격에 거주를 하면서 이런 프리미엄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찬성. 근데 아니다, 나는 투자다,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 접근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주변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투자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뭐 광명이라든지 뭐 이쪽도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변이나 아니면은 자꾸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서울 도심부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표를 통해서 장단점을 확실히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7837님의 사연인데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망을 봤을 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까요? 궁금하신가 봅니다. 프로님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찬성, 단 가격 확인은 필수. 네, 이분 역시 매수를 앞두고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호선 개통 때문에 여기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쪽은 삼전동뿐만 아니라 뭐 잠실동이라든지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모두 다 지금 주택들이 다 밀집해 있는 빌라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역 빼고는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일단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수요가 많았던 곳인데요. 이제 9호선이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되죠. 9호선 개통으로 하면서 이 역세권도 앞으로 만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는 더 많아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가 많아지면 임대가가 상승하게 되죠. 임대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임대가가 상승을 하면 가격을 밀어 올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은 상당히 잘 보셨고요. 그리고 또 이 집가 상승 가능한 이 뭐 삼성동이라든지 이쪽 잠실 쪽에도 지금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있죠. 호재들이 남아있는데 아주 큰 것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정은 상당히 잘 하셨고요.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건만, 좋은 물건만 선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셨던 가장 큰 장점이 9호선 개통이잖아요. 이제 10월이면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역세권 안쪽으로 들어오셔야겠죠. 걸어서 5분 안쪽으로 범위를 확실히 잡으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물건 선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투자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아마 주택을 갖고 계실 텐데 기존 주택을 나중에 매도할 때나 이렇게 비과세나 중과세 혜택 이런 세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금 투자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과세 배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누리시려면
이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준공공은 8년 이상 임대를 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장기로 안목을 좀 갖고서 보셔야 하는데 일단 우리는 범위는 5분 안으로 정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8년을 끌고 가더라도 최대한 새 거인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그래서 도보 5분 역세권 안에 신규 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뭐 더 자세한 지역 분석이라든지 뭐 보고 계셨던 물건 있으시면 물건 분석 미리 투자하기 전에 전화 주셔서요. 상담 한번 다시 받으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서울전화 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민혜 프로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네, 세미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이나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덜 내면 좋겠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런 알찬 시간들 준비를 했습니다. 참석을 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고요. 많은 정보 얻어가셔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저희 프로님 두 분을 한 시간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하시고 이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민혜 프로님께서 직접 픽한 원포인트 필살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의 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은 어딘가요? 네, 강남과 여의도 못지않게 오피스 빌딩이 굉장히 숲처럼 이루어진 곳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1층 상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사람 정말 많잖아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 상권과 주거 상권을 동시에 가치도 더블.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상가는 1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있는데요. 이곳의 최대 장점이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네, 이번 물건은 가산 디지털 단지 2단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뭐 마리오 아울렛 등 굉장히 쇼핑센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인데다가 쇼핑몰 있고요. 또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을 통계와 수치로 보시면 더욱더 놀라우실 겁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하차 인구가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시나요? 무려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곳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무려 14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상가의 성공을 좌우하는 수요에 대한 걱정은 넣어도. 또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대형 아울렛이 많기로도 유명하죠. 이곳에서 쇼핑과 외식을 모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권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총 5등급의 상권 등급 중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상가 운영하기 너무 좋지만 이곳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서울 내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쥐벨리를 종합발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면서 2020년에는 상주 인구를 무려 25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수요가 더욱더 풍부해지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상가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해 있는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1호선,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큰 대형 회사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만 3,000평이 넘고요. 총 17층 규모의 대형 빌딩의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준공은 2020년 2월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진행 상황들 잘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매가는 1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24평에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월세 500만 원 예상되는 상가입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상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상가가 상가 중에서도 노른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1층에 위치한 상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도보로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편리한 입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더 자세한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가산 디지털 단지는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총 3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물건은 2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2단지는 마리오 아울렛, 현대 아울렛 등 이런 대형 쇼핑몰이 위치해 있고요. 패션 물류 유통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가산동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공장들이 모여있는 공단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은 완전 첨단 업무 단지로 탈바꿈이 되었죠. 빌딩 숲이라고 할 정도로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이런 쇼핑센터와 또 많은 직장인 넥타이 부대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교통정보센터이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하차 현황만 조사를 했습니다. 일평균 4만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4월 기준으로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사 발표인데요. 이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에 들어와 있는 회사와 그리고 인원들입니다. 지금 만여 개가 넘는 입주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4만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와 수요층들 풍부한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기 때문에 상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 이 상권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번 물건 위치한 2단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번 물건 2등급으로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오피스 단지에 위치해 있죠. 오피스에는 이 평일 상권이 굉장히 고정 배우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약점도 있겠죠. 이 주말 상권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번 물건은 바로 맞은편에 이 주거 단지, 아파트들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 단지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의 성공을 좌우하는 게 편리한 입지와 확실한 수요라면 이 두 가지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는 서울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도 지금 나서서 2020 쥐벨리 비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수출의 다리, 철산교 확장과 그리고 2단지, 3단지를 연결해주는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등 이런 교통난을 개선할 수 있는 호재들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상주 인원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 상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4만 명이라면 쥐벨리가 종합발전 계획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25만 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게 되는 거잖아요. 수익성만큼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잘 지어졌을까요?
네, 지금 준공은 2020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17층 규모로 굉장히 크게 지어지는 대형 오피스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이번 물건 오피스 단지와 주거 단지가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오피스의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이 주말 상권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1층과 2층 일부의 상가를 제외하고는요, 상층부 모두 사무실과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고정 이용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물 내부에서도 로비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주 동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이는 상가 호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한 사진들입니다. 주변에 위치한 회사 건물들, 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얼마나 이용객들이 많은지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조금만 늦게 가더라도 줄을 서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직접 현장 와보시면 주변에 공실이 없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마디 말보다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현장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좋은 옷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으로 형성되었을까요? 네, 이번 물건 전용 면적 24평이고요. 매매가는 13억 1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5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 활용하신다면 3억 1,900만 원 실투자금이 발생합니다. 오피스 상권의 안정적인 고정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가에 투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민혜 프로님이 추천해 주시는 두 번째 필살기 매물은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라면 여기! 소액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매물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설명 잘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에 이제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물건 강남 4구 중 한 곳이죠.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천호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상당히 가깝고요. 총 13층 건물에 이번 물건 4층 도로 쪽을 보고 있는 그런 좀 개방감 있는 호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조는 통 얻는 플러스 욕실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아까 실사용 면적은 6.8평으로 1인 거주하기에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올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입니다. 1월경 입주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 1억 8천만 원에 전세가 지금 1억 7천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더블 역세권이라서 정말 살기에는 무척 편리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일 것 같은데요. 개발호재는 또 어떤지, 이 주변의 입지적인 여건은 어떤지 입지와 개발호재 함께 여쭤볼게요. 네, 이번 물건은 원룸이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그 대상인데요. 지금 일단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상당히 가깝고요. 이 천호대로에도 버스 노선이 많이 있어서 대중교통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전통시장 위치해 있고요. 뭐 쇼핑이나 먹자골목 즐비하게 있는 이 로데오 거리도 바로 도보 한 3분 정도면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주 요건을 잘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녹지 공간도 잘 갖추고 있어서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천호동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더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천호역에서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호역 주변으로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번 물건 맞은편에 3구역과 4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3구역은 이번에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지금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고층,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오면서 인프라가 훌륭히 구성이 될 텐데요. 이번 물건 그 훌륭한 인프라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연장 호재도 있죠.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호재가 있어서요. 이제 앞으로
이 주변에 새로 생기는 고덕동과 상일동 일대에 생기는 대형 업무단지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 이곳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삼성 엔지니어링 단지까지 합한다면 상주 인원 7만여 명을 바라보는 대형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물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천호역 주변으로는 편의시설들과 대중교통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인 수요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물건에도 수요층 풍부하게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입지가 너무 좋고 다양한 개발 소식까지 있어서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살펴볼게요. 어떨까요? 네, 지금 1,000만 원 소액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은 굉장히 멋있게 지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실제 조감도 사진이고요. 이번 물건 천호역 추 역세권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13층 중에 4층 위에 위치해 있는 통원룸이고요. 도로 쪽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상당히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실사용 면적 6.8평이고요. 또 안에 내부 가구들 모두 빌트인과 풀 옵션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바로 준공 완료에 임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물건 중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소액으로 자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물건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월세 투자하신다면 보증금 1,000에 월 7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시세는 지금 1억 7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내로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중도금 없다는 점, 그래서 자금 활용 유용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혜 프로님과 함께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서울전화 2128-8505번으로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레슨과 핫한 매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